이제 조감도 투시도 합성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두 장의 이미지를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한번 불러와 볼까요? 이렇게 저는 두 장의 이미지를 불러와 봤습니다. 특히 이 위에 쪽 이미지는 이건 PNG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불러들이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불러오던가, 자, 이런 식으로 불러와야 됩니다. 자, 불러와 보시죠. 자, 다시 보세요. 자, 레이어를 보시는데 이미지를 불러올 때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미지가. 근데 이렇게 들어올 때하고 자, 다시 봅니다. 얘를 불러들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올 때하고, 자, 서로 다른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서로 이미지가 다르게 들어옵니다. 위에 거는 레스터 이미지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란 뜻이에요. 그럼 무슨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분명히 똑같은 이미지지만 위에 거는 레스터 이미지고 아래쪽 예제2라고 써 있는 건 벡터 이미지입니다. 벡터 이미지는 크기를 키우거나 줄여도 깨지지 않아요. 이해되셨나요? 물론 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필경 깨지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 레이어에 있는 것처럼 막 심하게 깨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러드릴 땐 이렇게 벡터 이미지로 불러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벡터 이미지는 여기에 이레이즈라든지 이런 게 전혀 적용이 안 돼요. 이거 이제 벡터 이미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말로 쓰는데, 이거 레스터라이즈로 바꾸셔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쓰냐? 마스크를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마스크를 이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과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적당히 정리해 가면서 사용합니다. 보이시죠? 지금 이런 식으로 브러쉬를 칠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컨트롤 T를 가지고 사용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스터 이미지로 바꾸고자 할 때는 여기서 오른 버튼을 눌러 보세요. 자, 어디 갔나요? 여기 안 나오나요? 다시 오른 버튼. 네, 여기 나오네요. 여기 있죠.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 그 다음에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로 바꿔버리면 얘가 이렇게 이미지가 깨져버립니다. 지금은 이제 스마트 오브젝트죠.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컨버트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꾸기가 있고, 그 아래 보시면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지금 마스크라는 게 있어서 그렇긴 한데요. 자, 오른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레스터라이즈 레이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로 바꿔버리면 브러쉬 툴이라든지 혹은 이레이즈 툴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마스크를 넣어놓고, 자, 그 다음에 이 이미지가 들어가야 될 적당한 위치도 찾아봅니다. 뭐 여기다 놓으셔도 되고, 즙을 이 반대편에 놓으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사이즈도 적당히 키워 놓으셔야 되겠죠.
2층 집이니까 2층 집에 맞는 크기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크기도 맞추시고, 지금 보시면 선의 방향이 안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죠. 선의 방향이 안 맞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자, 컨트롤 T, 그 다음에 디스톨트. 자, 선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건물을 조금 찌그러뜨려야 되겠죠? 그리고 선의 방향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당한 크기에 잘 맞아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맞춰 보시죠. 여기다 조금만 더 리터칭 해 봅시다.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림자가 여기는 허옇죠. 자, 라sso 툴로 그림자를 선택해 봅니다. 자, 레이어 확인해 보고, 자, 브러쉬 툴을 칠하는데 그냥 칠해 버리면 감춰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파시티를 낮추고, 자, 이런 식으로 오파시티를 낮추고, 이런 식으로 오파시티를 낮춰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디퍼런스 같은 거 안 들어가나요? 그러면 오버레이,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하게 되면 얼추 비슷하게 색상이 들어갔네요. 자, 이런 식으로 리터칭해서 한번 맞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맞춰 보시죠. 자, 이번에는 그 아래쪽에 있는 예제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예제인데요. 자, 이거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 불러드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불러보시죠. 자, 먼저 소스 이미지를 불러와 봅시다. 자, 소스 이미지들이 여러 개가 있죠. 자, 그 중에 이제 순서대로 보시면 여기 나무 이미지라든지 혹은 이 앞쪽에 그라운드들도 있고, 감춰 봅시다. 여기 사람 이미지도 있고, 벡터 이미지 있고, 그 다음 실내 이미지 있고, 나무 있고, 가까운 뒷나무 있고, 자, 뒷배경 있고, 하늘 있고. 자, 하늘부터 보겠습니다. 하늘부터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멀리 있는 여기 있는 이 하늘을, 자,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와 봅시다. 그러면 자, 이와 같이 하늘이 들어오겠죠? 레이어 순서를 바꾸시면 됩니다. 드래그 하시면 이와 같이 레이어 순서를 바꾸실 수 있고요. 자, 컨트롤 T 누르면 이미지 크기 조절 가능하다 그랬고, 자, 이런 식으로, 자, 하늘에 있는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름하고 이렇게 뒤에 배경까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은 됐으니까 이번엔 뒷배경을 볼까요? 자, 뒷배경입니다. 뒷배경들이 쭉 많죠? 이 그림이라든지 이 그림 좋습니다. 뒷배경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혹은 이렇게, 혹은 이렇게. 자, 저는 요걸 써볼까 합니다. 자, 역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놓고 뒤에 배경을 이렇게 위치를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맞추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아랫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사진하고
여기까지 맞춰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마스크를 조금씩 주세요. 이렇게 마스크를 주면 여기 색상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브러쉬 툴로 또는 여기 이제 색상을 좀 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브러쉬 툴을 칠해 보자고요. 색상 들어간 거 보이시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닷지라든지 번툴은 좀 어둡게죠? 이렇게 어둡게 번툴을 이용해서 그리고 나머지 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합성하시면 됩니다. 어색하지 않도록 합성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합성된 거 보이시죠? 자, 멀리서 보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합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번툴, 그 다음에 스폰지 툴을 이용하면 여기 디세츄레이션하고 세츄레이션이 있습니다. 세츄레이션을 이용하면 채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자, 채도 높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디세츄레이션 그러면 오히려 이제 채도를 빼버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채도를 뺄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채도를 빼고 맞추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멀리 있는 거라 컬러가 제대로 안 보인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합성이 될 거고, 그 다음 얘한테도 브러쉬 툴로 자연스럽게 합성을 유도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합성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누구를 찾느냐? 나무 이미지를 찾습니다. 뭐 여기 이제 잔디 빼고 여기 나무 있네요. 자, 이런 나무들을 여기 멀리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심어 옵니다. 컨트롤 T. 아무래도 나무는 좀 크니까 좀 크게 놔야 되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자, 나무를 또 복사해 오면 되겠죠. 컨트롤 T.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 건물이 가려지면 안 좋으니까 건물 안 가려지게끔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하나 있고 대략 이쪽에도 하나 있죠. 자, 왼쪽에 있는 건 지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럼 나무가 쭉 심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나무들을 심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나무들을 심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적당히 나무들이 들어오게 되고, 예, 들어왔고요. 자, 나무들을 한번 심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나무 이제 끄고,
그 다음에 투시도 사람을 켜보시면 이와 같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좀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대략적인 위치를 맞춰서 적당히 넣어주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이 되겠군요. 이제 적당히 위치를 이렇게 맞춰서 사람까지 넣어주시면 모양은 완성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것들도 더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한다 그러면 이제 그림자를 조금씩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림자 부분들. 그림자를 리터칭 해주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여기. 얘를 불러다가 뒤에다가 놓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막혀 있는 거죠. 그죠? 자, 선택하고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다큰 모드로. 그러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숨어 있는 거. 자, 얘한테 마스크를 씌우고 자, 그 다음에 라쏘 툴로 선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뒤에 배경은 다 제거해 줍니다. 보통 PNG 파일을 이용해서 뒤에 배경을 다 제거하긴 하지만은 지금처럼 제거 못한 경우도 있겠죠. 바로 여기서 이쪽으로 꺾어줘야죠. 배경만 가져가야 되니까 모습이 이런 식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마스크를 다 씌워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뒤에 배경이 드러나오겠죠. 자, 배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크기도 키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 배경이 뒤에 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적당히 크기를 맞춰서 산을 넣어주세요. 자, 넣어주시고 이렇게 마스크하고 그 다음 배경을 한번 넣어 보시죠. 자, 또 보시죠. 또 보시면 이렇게 하늘 사진이 있습니다. 하늘 사진을 가져오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때 하늘 사진에다가 다큰을 줘보면 어떤가요? 자연스럽게 합성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또는 다큰 대신에 오버레이를 넣어보시죠. 자, 오버레이는 이렇게 티가 나겠죠. 자, 멀티풀이나 아니면 칼라번이나 라이너번, 다커 컬러가 제일
무난해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뒤에 사진까지는 자연스럽게 합성이 들어갔습니다. 자, 합성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변 건물이 좀 들어가겠죠? 자, 건물을 세워놔 보자고요. 자, 이렇게 건물이 있네요. 주변 건물 하나, 다시 또 주변 건물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약 이만한 사이즈네요. 자, 이렇게 주변 건물도 한번 세워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차가 들어오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지 앞쪽에다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 두면 불법인데. 자동차도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도 있죠. 나무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자, 일단 자동차부터 불러와 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잔디랑 이런 것들을 깔아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앞쪽에 잔디가 좀 올라가야 되겠죠? 자, 잔디 깔아주고. 또, 자, 나무도 좀 불러와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나무도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불러와도 되죠. 얘네들 이런 식으로 더 이 위에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소스를 이렇게 얼마든지 재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무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 그러면 사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투시도가 완성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렇게 생긴 배너를 만드는 겁니다. 자, 먼저 사이즈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700에 400이네요. 자, 이렇게 배너를 하나 만드시고, 자, 그 다음에 나무 이미지를 자, 이렇게 깔아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크기를 맞춰 보시죠. 자, 마스크를 씌우고요. 이렇게 마스크를 씌우고 그라데이션으로, 자, 이렇게 살며시 그라데이션을 줍니다. 선형 그라데이션이죠. 그래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사라지겠죠. 자, 그라데이션 효과 한번 줘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는, 자, 붙여넣기해서 적당한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물론 여기서 적당한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고 비율도 줄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레이어에는 재밌는 기능들이 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기능들이 들어있냐면 바로 이렇게 FX라고 하는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FX라고 하는 게 있어요. FX가 원래 스페셜 이펙트의 약자죠. 그러니까 효과주기란 뜻입니다. 해당 레이어의 효과주기. 자, 어떤 효과들을 줄 수 있냐면 베벨 앤 엠보스라든지 스트로크, 테두리 그리기라든지 이너 섀도우, 안쪽으로 그림자 넣어주기, 뭐 이너 글루, 안쪽으로 발광, 빛이 발산하는 효과,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효과, 색상 오버레이, 색상 덮어쓰기, 그라데이션, 패턴, 아우터 글루, 네온 사인 효과입니다. 그 드롭 섀도우, 이런 것들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스트로크를 쓰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원본에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이렇게 하얀색 테두리가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셀렉트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죠. 보더. 예를 들어서 5픽셀만 이렇게 보더를 주고 여기에 이렇게 흰색을 칠해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 말고 그냥 이펙트를 아예 여기다 주는 겁니다. 스트로크. 그러면 이와 같이 스트로크를 줄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가 지금 큰 이유가 여기 사이즈가 81픽셀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5픽셀. 그러면 이렇게 5픽셀 나오죠? 자, 10픽셀. 이때 아웃사이드로 갈 거냐, 바깥쪽으로 갈 거냐, 인사이드, 안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센터, 중간으로 갈 거냐. 아웃사이드로 가면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인사이드로 놓고, 그 다음에 오파시티를 줄 수 있어요. 투명도, 불투명도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색상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원본처럼 이렇게 흰색으로 주면 금방 만들어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자, 그림자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펙트 보시면 드롭 섀도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자 떨궈트리기. 그림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때 오파시티가 불투명도입니다. 그림자가 투명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앵글이 그림자가 맺히는 방향입니다. 이렇게요. 그림자가 맺히는 방향. 그 다음 디스턴스, 그림자가 떨어지는 거리. 이렇게 바짝 붙어 있어야 좋은 거죠. 이렇게 그림자가 멀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물이 붕 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스프레이드, 흩뿌리다. 이렇게 진한지 흩뿌려지는 건지. 이렇게. 그 다음 사이즈, 그림자의 테두리죠. 그러면 어떤가요? 그림자가 금방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그림자를 이렇게 보통은 만들어요. 이 값들을 응용해서 보통은 그림자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림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림자하고 여기 나와 있는 그림자가 조금 다르죠? 그죠?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드롭 섀도우를 휴지통에다 버리는 겁니다. 드래그해서 휴지통에다 훅 버리면 사라져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자, 그림자 지워 보시죠.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자, 레이어를 밑에다 깔아 놓습니다. 밑에다 깔아 놓고 여기다가 라쏘 툴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린 겁니다. 라쏘 툴로 그렸는데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두 번으로 이렇게 꺾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림자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림자 그리면 자,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얘를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한 쌍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라쏘, 그 다음에 한 번 클릭하고 다시 한 번 클릭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붕 떠오른 느낌이 들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 레이어에 보시면 움직이면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인단 말이죠.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기 레이어에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자, 컨트롤 키나 혹은 쉬프트 키를 누르면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 보시면 여기 체인 그림 있죠?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 체인 그림을 누르면 이렇게 옆에 체인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되냐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따라다닌다는 뜻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로테이트로, 자, 약간 틀어주고 다시 다른 것도 불러와 봅니다. 붙여넣기, 그 다음에 사이즈 적당히 조절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스트로크로 테두리 그리고, 그 다음 레이어 하나 만들고, 그림자 하나 만들어 넣어주고, 그 다음 두 개 같이 선택하고, 그러면 충분히 이와 같이 그림자 역할을 수행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4개도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4개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글씨를 써야죠. 자, 제가 텍스트로 써봤습니다. 자, 텍스트. 자, 세일이죠. 여기다가 글씨를 크게 써봤습니다. 자, 이렇게 써봤는데, 이 글씨에는 여기 안티알리아싱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적용해 주셔야 이렇게 테두리가 깨끗하게 나옵니다. 보세요. 안티알리아싱이 여기 있죠. 테두리가 거칠게 나오죠. 샤프하게 나옵니다. 혹은 부드럽게 나옵니다. 그 다음 볼드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왼쪽 정렬, 중간 정렬, 오른쪽 정렬, 여기 있으니까 요거는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글씨를 조금만 더 키워 봅시다. 72포인트가 최대인데 이거보다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스케일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스케일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크게 주실 수 있고요. 자, 텍스트 보시면 여기에는 몇 가지가 없지만 자, 얘를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캐릭터하고 파라그래프하고 이 속성창이 뜹니다. 문자 속성창이 떠요. 여기에 보시면 볼드, 이탈릭, 대문자, 소문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이즈랑 간격이랑 얘네들을 다 조절하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맞춰봤습니다. 색상도 흰색으로 맞추었습니다. 자, 한번 맞춰보시죠. 레이어를 복제해서 위아래로 만들어 보면 됩니다. 플립 버티컬이에요. 플립이 뒤집다죠. 우리 플립폰 존재하죠? 플립 뒤집기.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마스크를 주시고 다시 한번 그라데이션. 자,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바짝 대놓고 이렇게 주지 마시고, 약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흐릿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흐릿하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내가 클릭하는 지점이 100%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라데이션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가 또렷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을 시작 위치를 많이 위쪽으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릿하면서 투명한 이렇게 반사 효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사 효과 주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특정한 효과를 줘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효과를 주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필터를 이용한 방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어저스트먼트를 이용한 방법 하나 하고, 두 가지입니다. 어저스트먼트는 말 그대로 톤, 그러니까 색상의 밝기라든지 어둡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거라면, 여기 있는 필터는 특별한 효과를 줄 때 사용하는 것이 필터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저스트먼트부터 보도록 하죠. 우리가 반드시 먼저 봐야 될 게 레벨입니다. 레벨을 누르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기가 검정색을 뜻해요. 여기가 화이트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미지에서 밝고 어둡기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 이미지에서 검정색, 즉 어두운 부분들, 밝은색, 이렇게 밝은 영역들 있죠? 이 밝은 영역들을 조절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 화살표를 조절하면 검정색의 영역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어둡게 바뀝니다. 다시 볼까요? 하얀색의 영역을 늘리니까 이 부분이 다 하얗게 되는 거죠. 밝은 색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미드톤이에요. 미드톤을 조절해서 이렇게 밝기를 조절하게 됩니다. 자, 오톤은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걸 말합니다. 자, Alt 키를 누르면 여기가 리셋이 바뀌어요. 캔슬 대신에 리셋이 나옵니다. 초기화를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스포이드가 있죠. 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스포이드는 뭐냐면 내가 지정한 부분까지 전부 다 밝게 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왼쪽에 있는 스포이드는 내가 지정한 부분까지 다 어둡게 하기입니다. 이미지, 스포이드를 통해서 내가 색상을 불러오고 그 색상에 대해서 밝고 어둡기를 조절하는 것. 그게 이 스포이드의 역할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아웃풋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 최고로 밝은 색의 영역입니다. 낮춰보죠. 이렇게요. 그러면 최고로 밝은 색이 이 색상이란 뜻이에요. 더 이상 밝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어두워지겠죠. 반대로 최고로 어두운 색상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점점 밝아지게 됩니다. 밝고 어둡기를 조절하는 명령어가 바로 얘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미지 메뉴에 어저스트먼트의 커브요. 커브는 이렇게 됩니다. 이쪽이 인풋이에요. 어둡고, 자, 어둡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밝고, 근데 톤을 낮추는 거죠. 이렇게 톤업 시키고 어둡게. 자, 얘는 그래프로 그리는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클릭하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어둡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미지가 또렷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미지가 뽀샤시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많이들 작업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도 많이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훨씬 더 이미지가 또렷해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것 중에 밝기를 조절하는 건 바로 이렇게 두 개입니다. 레벨 커브, 그 다음에 휴 세츄레이션, 휴 값을 바꾸는 겁니다. 휴 값을. 지금 여기 핑크, 이렇게 분홍색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움직여 보면 색상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색상을 바꿀 때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색상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근데 지금은 제가 선택을 안 했으니까 얼굴 색깔까지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정교한 작업을 하려면 셀렉션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셀렉션을 해놓고 휴 값을 바꿔버리면 색상이 바뀌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은 채도입니다. 채도를 빼거나 채도를 강조하거나, 채도를 빼거나 채도를 강조하거나. 라이트는 밝기죠. 밝고 어둡기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때 마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상별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레드만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레드에 대한 색상만, 혹은 옐로우에 대한 색상만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색상별로 가능한 게 바로 얘입니다. 마젠타만, 그러면 이렇게 마젠타만 색상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엔 컬러 바란스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휴 값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휴 값을 조절하는 건데, 어느 한쪽의 색상만을 강조하는 거죠. 자, 기본 값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레드를 강조하게 되면 좀 더 온화한 색상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블루를 강조하면 좀 차가운 색상으로 바뀌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사이안까지 살짝 강조해주면 약간 차가운 느낌이 될 거고, 그죠? 빨간색을 강조하면 온화한 느낌이 될 거고, 이렇게 마젠타까지 해주면 이렇게 색감을 바꿔주는, 그러니까 많이 바꾸는 게 아니고 약간의 색감을 바꿔주는 게 컬러 바란스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뭐 화이트 앤 블랙이 있네요. 자, 이렇게 레드를 뺄지 더 할지. 자, 이 상태에서 레드에 대한 색상을 혹은 옐로우에 대한 색상을, 밝고 어둡기를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인버트. 인버트가 색상 반전입니다. 이렇게요. 인버트는 색상을 반전시키는 겁니다. 종종 써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포스터라이즈, 이렇게 포스터 물감처럼 바꿔주는 거, 물감처럼 바꿔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 레벨을 가지고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데어홀드, 비슷한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정도를 만들어주는 거. 이걸 데어홀드라고 하고,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네요. 이퀄라이즈가 이제 평등하게 맞춰주기인데, 얘는 그렇게 하진 않네요. 자, 여기까지 한 번씩 쭉 눌러보시죠. 필터로 들어갑니다. 이 중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여기 필터 갤러리요. 뭐, 여기 아티스틱부터 보시면 이렇게 필터를 바꿔줍니다. 펜슬의 두께예요. 펜슬이 굵으냐,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펜슬의 굵기에 따라서 연필의 굵기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그 스트로크 프레저 압력입니다. 압력에 따라서 또 내용이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 페이퍼 브라이트니스, 종이의 밝기죠. 자, 이런 식으로 드라이 브러쉬라든지 뭐 필름 개인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을 눌러 보시면 돼요. 자, 이때 두 번째는 브러쉬 스트로크입니다. 브러쉬 스트로크. 브러쉬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효과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디스톨트, 찌그러뜨리는 거죠. 왜곡 효과입니다. 오션 리플입니다. 물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사진을 물에 떠 있게 하는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 효과, 그림으로 그린 듯한 효과들입니다. 요 중에 잘 살펴보면 하나 나올 겁니다. 아닌가요? 그 다음에 스타일라이즈, 그리고 텍스처 효과. 스케치 효과 중에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스케치의 그래픽 펜 효과를 한번 찾아보세요. 스케치의 그래픽 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효과가 들어갑니다. 스케치의 그래픽 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색상을 입히면 되는 거죠. 이펙트에 컬러 오버레이. 전체 다 들어가네요. 이때 블렌드 효과를 조절해 봅니다. 자, 어떤가요? 색깔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오버레이 정도가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오버레이. 너무 강하진 않고, 비비드 라이트하고 오버레이. 비비드 라이트는 너무 심하고, 오버레이 정도? 네. 오버레이 정도가 딱 맞겠네요. 이렇게요. 그러면 효과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효과 한번 넣어 보시죠. 자, 이번엔 테두리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대놓고 테두리가 안 되죠. 그죠? 왜냐면 여긴 테두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하나를 만들어서 테두리를 그리시면 됩니다. 테두리 어떻게 그리느냐? 자, 바로 여기요. 렉탱글 툴도 있고 엘립스 툴도 있고, 이 툴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툴이에요. 툴. 이렇게 툴로 그려지는 겁니다. 얘네들이 스마트 오브젝트예요. 그리고 여기 조절자들 있죠. 이 조절자들을 움직여서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 커스텀 쉐입 툴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여기서 모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런 아이콘들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아이콘들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 가만히 살펴보면 테두리가 달린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런 사각형들, 혹은 이런 사각형이 좋겠네요. 이 사각형. 적당히 사각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사각형 테두리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거 별로 안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보더를 주시면 돼요. 한 20픽셀 줘야 되겠네요. 모디파이 보더 20픽셀. 이렇게요. 이렇게 만들고, 자, 색상을 칠하면 되겠죠. 색상 칠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색상을 칠해 주시면 돼요. 여기를 응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자, 선택하고 여기다 색칠을 직접 하는 거죠. 여기다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크니든 멀티플이든 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로크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테두리가 깔끔하게 들어가겠죠. 스트로크를 아우터로 주시면 한 20픽셀 정도. 그러면 어떤가요? 그림처럼 만들어졌나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방법은 많아요. 이렇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레이어 하나 더 만들고 마큐 툴로 이만큼 색상을 칠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글씨를 쓰면 되는 거죠. 텍스트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동 툴로 이동해 주시면 그러면 배너와 똑같은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가요? 할만한가요? 자, 한번 해보시죠.